안녕하세요. 날개달자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콜트 45로 잘 알려져 있는 1911 M1911A1 45구경 권총 가운데서 스프링필드 아머리에서 생산되는 로디드 타겟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총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총이 들어있는 건 케이스의 외부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링필드 아머리에서 제공되는 건 케이스는 다른 브랜드에서 제공되는 건 케이스보다 상당히 크기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프링필드 아머리에서 제공되는 건 케이스의 크기도 다른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작았는데 근래에 부쩍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커졌는가 살펴보면 총뿐만 아니라 홀스터라든지 탄창 탄입대 같은 그러한 부가 액세서리들을 함께 넣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있는 이 1911, 1911 뿐만 아니라 스프링필드에서 제공되는 XD라든지 XDM이라든지 여러가지 다른 모델에도 이와 같이 똑같이 큰 이런 검정색의 건 케이스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 케이스는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아주 두껍고 단단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칫 보면 마치 방수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만듦새입니다만은 방수 케이스는 아니고 일반 빗물 정도만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케이스의 옆면에 보면 피카티니 레일이 이렇게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레일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들을 가방에 이렇게 꽂아서 같이 이제 들고 다니는 때 편안하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의 경우 이렇게 크게 아주 크게 제작이 되어 있고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 포트가 두 군데 뚫려 있어서 자물쇠 락을 여기다 설치해서 잠그고 이렇게 휴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의 중앙에는 스프링필드 아머리 로고가 크게 이렇게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만 크기가 레인지에 들고 다닐 때 좀 다소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제작된 것을 볼 수 있고 불필요한 홀스터라든지 탄창 탄입대 같은 그런 것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때는 총만 빼서 다른 작은 크기의 핸드건, 권총 케이스에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 훨씬 편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건 케이스 내부에 들어있는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오픈하겠습니다. 건 케이스 안을 보면 이렇게 매우 밀도가 단단한 그런 스폰지로 모양에 따라서 잘 재단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총과 단창 2개와 챔버 세이프티 플러그, 꽂을 때 청소용 나일론 브러쉬, 그리고 허리에 찰 수 있는 탄창집과 그 다음에 홀스터, 권총집 이렇게 준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모양은 건 케이스 안의 모양을 보면 실질적으로 총을 들고 다니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 한 요 반 부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이쪽 부분은 건 케이스하고 탄창집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에 들고 다닐 때는 이 부분만 총만 이렇게 빼서 다른 작은 건 케이스에 넣어서 들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스프링필드 M1911A1 로디드 타겟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스프링필드 아머리의 건 케이스는 크기도 크고 그 다음에 건 케이스가 90도로 열리기 때문에 앞쪽에서 비치는 조명을 가려서 그림자가 지게 되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레인지에 가져갈 때 사용하는 작은 건 케이스에 올려서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총을 살펴보기 전에 약실에 총알이 들어있지 않은지
단이 들어있지 않은지 세이프티 체크, 안전검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실에 단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의 옆면을 보면 모델 1911A1 캘리버 45라고 적혀 있습니다. 459경 탄을 사용하는 모델 1911A1 권총이 되겠습니다. 약실 위에 챔버 위쪽에 각인을 보면 스프링필드 45 오토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9경 오토탄을 정확하게 459경 오토탄을 사용하는 그런 자동 권총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459경 콜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5 콜트탄은 이미 1800년대에 콜트에서 개발한 리볼버용 탄이 있습니다. 45 콜트탄이 있고 그 45 콜트탄을 개량한 45 롱 콜트탄도 있습니다. 그래서 1911이 사용하는 탄은 459경 45 오토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오동통한 크기의 230그레인 풀메탈 자켓 탄두를 사용하는 45 오토탄입니다. 탄의 밑에 각인을 보면 45 오토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 오토 또는 45 ACP라고 적혀 있는데 ACP의 의미가 오토매틱 콜트 피스톨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콜트 반자동 권총용, 자동 권총용 단을 이야기합니다. 스프링필드의 1911은 전체적으로 표면 처리가 아주 정교하고 미려하게 그렇게 마무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슬라이드의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그렇게 제작되어서 아주 만족도가 높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프링필드의 프레임과 슬라이드는 미국 스프링필드사에서 직접 제작하지 않고 아웃소싱으로 브라질의 인벨이라는 과거 브라질 국영조병창에서 인벨이라는 회사에서 프레임과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미국으로 수출해서 그것을 스프링필드 아머리에서 수입을 해서 피니싱하고 조립해서 최종 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프레임과 슬라이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에서 총 전체를 완성해서 그렇게 수출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필드 아머리 총들 가운데 브라질에서 완제품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서 제작되어서 수입되는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 이 각인이 레이저 각인이 아니라 과거에 사용하는 철 각인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좌측에 있는 이 로고와 크로스 캐넌 로고죠. 스프링필드 아머리 로고와 그다음에 스프링필드 아머리 각인과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 이런 모든 것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각인으로 이렇게 처리가 정교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브라질에서 완성된 물건은 철 각인으로 이렇게 찍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디테일이 좀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각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마무리라든지 피니싱이 미국에서 생산된 물건보다 좀 더 저렴하게 그렇게 약간 떨어지게 그렇게 제작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완성된 스프링필드 아머리 제품과 브라질에서 완성된 물건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각인도 각인이지만 이 시리얼 넘버가 다릅니다. 시리얼 넘버 앞에 NM이라고 적힌 것은 이것은 미국에서 생산된, 그러니까 미국에서 피니싱되고 조립된 그러한 물건이고 브라질 인벨에서 완성되고 조립된 물건은 앞에 N이 없고 바로 M으로 시작한다거나 이렇게 두 알파벳으로 시작하지 않고 한 단어로, 알파벳 한 단어로 시작하는 그러한 시리얼 넘버를 가진 물건은 브라질 인벨에서 최종 조립되어서 완제품으로 수입된 그러한 191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스프링필드사는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총기를 생산하는 그런 프레임과 슬라이드나 이런 총기 부품을 생산하기보다는 외국에 아웃소싱을 줘서 그렇게 생산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911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인벨에서 수입하지만 XD 같은 경우에는 아예 크로아티아에서 다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 인벨사에서 이거 만드는 프레임과 슬라이드지만 프레임과 슬라이드가 저가형 1911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주조 재질의 주조 스틸을 사용하지 않고 해머 포지드 아변 단조로 제작하여서 아주 강하고 단단한 고급 프레임과 슬라이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가형 1911은 주조로 주물로 이렇게 제작된 프레임과 슬라이드를 사용하지만 고급 1911일수록 포지드, 해머 포지드 프레임과 슬라이드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프링필드 아머리에서 판매하는 제작하는 모든 1911은 포지드로 해머 포지드로 제작된 그런 아변 단조로 제작되어 단단한 그런 프레임과 슬라이드를 사용합니다. 피니싱은 슬라이드 옆면은 헤어라인 처리로 이렇게 정교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슬라이드 윗면과 프레임 아랫면은 샌드블라스트 모래를 뿌려서 약간 거칠게 만들어준 샌드블라스트 피니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면은 이렇게 보면 빛 반사가 있습니다만 헤어라인 처리되어 있지만 빛 반사가 있지만 위쪽 면은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빛 반사가 전혀 없이 눈부심 없이 타겟을 조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헤어라인과 샌드블라스트 처리는 로디드 라인 뿐만 아니라 가장 저렴한 밀스펙 라인도 동일하게 이렇게 정교하게 피니싱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형인 밀스펙 모델과 비교해서 로디드 모델이 가지는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앞쪽에 이렇게 보면 가이드 로드가 풀사이즈 투피스 가이드 로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각 렌치를 사용해서 풀 수 있는 풀사이즈 투피스 가이드 로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 밀스펙 버전과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슬라이드를 뒤로 당겨보면 이렇게 풀사이즈 가이드 로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게 배럴은 매치 그레이드 정밀 배럴로 보다 더 높은 명중률을 이렇게 보이는 매치 그레이드 배럴이 로디드 시리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로 마감되어서 크라운, 여기 배럴 앞부분의 크라운도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슬라이드 뒷부분 서레이션 뿐만 아니라 앞부분에도 서레이션이 위치하고 있어서 슬라이드의 뒷부분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슬라이드의 앞부분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커스텀 1911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앞 뒷면에 이렇게 서레이션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는 알루미늄 경량 트리거, 이것도 매치 그레이드급으로 커스텀된 4.5파운드의 매우 가벼운 그러한 매치 그레이드 경량 알루미늄 트리거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더욱더 가볍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육각 렌치가 안에 들어있어서 트리거가 격발되고 나서 뒤에 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손가락에 맞게, 손에 맞게 트리거의 후퇴 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절 가능한 그런 어저스터블 트리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911의 최대 장점이 매우 클리어하게 떨어지는, 정교하면서도 클리어하게 떨어지는
트리거인데, 특히 알루미늄 트리거 같은 경우에 철제 트리거보다 매우 가볍고 민감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장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리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로디드 모델의 또 외형적인 특징은 웬만한 커스텀 1911에 주로 이렇게 장착되는 비버테일 그립 세이프티를 볼 수 있습니다. 홀스터에서 총을 잡을 때 손가락의 이 안쪽 부분이 다치지 않도록 쉽게 총을 잡을 수 있도록 비버테일처럼 위로 이렇게 하늘로 솟구친 이 그립 세이프티가 장착되어 있어서 훨씬 잡기 편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도 돌출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쉽게 그립 세이프티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이렇게 움직일 때, 앞뒤로 움직일 때 이 손가락 윗부분이 찢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비버테일 그립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스켈렉터나이즈드 경량 델타 해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델타 쉐이프로 안쪽이 비어있는 삼각형의 델타 해머, 스켈렉터나이즈드 속이 비어있는 그런 델타 해머가 장착되어 있어서 가볍고 빠르게, 해머가 더 빠르게 공이를 격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델타 해머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로디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디드 모델은 양손잡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앰비덱스트로스 양손잡이용 세이프티 안전장치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기존에 오른쪽에 있는 세이프티를 작동할 수 있고, 왼손잡이도 왼쪽에서 이렇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로디드 타겟 모델 같은 경우에 좀 더 타겟 사격과 그런 컴피티션 경기용으로 적합하도록 뒤쪽에 되게 이렇게 큰 사이즈의 풀 어저스터블 사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상하 좌우로 사이트를 조정할 수 있어서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한 그러한 조준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커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에는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타겟 사격하는 데는 더욱더 유리한 그러한 사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디드 모델뿐만 아니라 스프링필드 1911 총들 같은 경우에 그립이 그냥 단순한 싸구려 그런 폴리머 그립, 그런 그립이 장착되어 있지 않고 아주 미려한 색상의 붉고 노랗고 검정색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아주 미려한 색상의 코코볼로 우드 그립이 장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애프터마켓에 워낙 다양한 1911용 그립이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G10 그립이라든지 여러가지 컴포지트 그립을 장착해서 호구 그립이라든지 그런 자기 손에 맞는 그런 그립을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코코볼로 우드 그립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고 색깔도 좋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 체커링과 이 크로스 캐논 스프링필드 아머리 로고는 전부 다 레이저 각인으로 정교하게 파져 있어서 손에도 아주 잘 들어맞고, 그리고 아주 보기에도 미려하게 그렇게 잘 마무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쓴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그립에 꽂는 이 볼트, 그립을 장착하고 있는 볼트 또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별나사로 이렇게 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에 이런 볼트도 스틸 재질의 볼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로 사용할 수 있는 볼트가 되어 있지만, 특별히
스테인리스 재질의 별 볼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작은 부분에도 신경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프링 하우징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플랫 스프링 하우징으로 되어 있고 뒤에 체커링이 25 LPI 1인치당 25줄 이렇게 끄어져 있는 체커링 마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랫 스프링 하우징을 채용하고 있는 이유는 원래 1911의 아치형 아래쪽이 볼록하게 된 아치형 메인 스프링 하우징 같은 경우에 한 손 사격하기에는 아치형 메인 스프링 하우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양손 사격을 하게 될 때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나 양손 사격을 하게 될 때는 플랫 메인 스프링 하우징이 좀 더 유리하다는 그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출시되는 많은 1911의 경우에는 이렇게 플랫 메인 스프링 하우징이 장착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프링필드 M1911A1 로디드 타겟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총의 장점은 가장 자연스러운 그립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7발의 장탄수를 가지는 이 싱글 스택 탄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립의 폭이 매우 얇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사람이 겨냥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18도 각도의 이렇게 그립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손가락이 짧은 사람도 전혀 위화감 없이 정확하게 총을 잡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립감이 매우 좋은 그런 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59경 오토 탄의 강력한 저지력, 비록 장탄수가 7발로 적지만 정확하게 사람을 맞출 경우에, 타겟을 맞출 경우에 저지력이 높기 때문에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저지력이 이 총의 장점입니다. 또한 5인치 풀사이즈 5인치 배럴이 들어간 이 풀사이즈 1911A1의 경우에 명중률도 아주 좋고 정확하게 날아가는 그러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1911A1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트리거입니다. 트리거가 매우 정교하고 정밀하고 아주 크리스프하고 마치 유리막대를 꺾는 듯이 매우 클리어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트리거를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살짝만 움직여도 해머가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11 트리거에 이런 커스텀 1911 트리거에 적응이 되면 사실 스트라이커 방식의 트리거는 너무 스폰지 같고 좀 다소 불만족스러운 그런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1911의 트리거는 아주 뛰어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스프링필드 M1911A1의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스프링필드 1911의 단점이라기보다는 M1911 전체의 단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단점은 바로 7발만 들어가는 장탄수가 되겠습니다. 현대 총격전에서 장탄수가 너무 작을 경우에 신속하게 탄창을 교체 장착하지 못하면 상당히 위기에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장탄수가
부족한 게 1911의 많은 단점으로 이렇게 지적되곤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더넌스 같은 데서는 이제 복열 탄창으로 이렇게 장탄수를 늘린 그런 모델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911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그 그립감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립이 복열 탄창 더블 스택 탄창이 들어가면 이 그립이 너무 굵어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큰 인기는 끌지 못했습니다. 복열 탄창으로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10발로 제한되어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도 1911용 10발 탄창 밑으로 이렇게 긴 10발 탄창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로 더 긴 그런 연장 탄창을 사용하는 편이 복열 탄창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장탄수가 부족할 경우 복열 탄창을 사용하는 편이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1911, 1911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게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총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풀사이즈 5인치 배럴 모델은 총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 철로 이렇게 스틸 재질로 제작되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상 용도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 크기도 크고 무게도 무거운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45 ACP 탄 자체가 4590 오토 탄 자체가 무게가 꽤 무겁기 때문에 탄창에 탄을 가득 채워서 들고 다니면 꽤 무거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관이 없는데 요즘은 훨씬 가벼운 폴리머 프레임 그 총들이 많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그런 총들과 비교해 봤을 때 무게가 상당히 무겁고 장시간 들고 다니면서 작전에 사용하기에 무거운 무게도 상당히 단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1911 중에서 캐리용 컨실드 캐리라든지 이렇게 휴대용 1911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배럴도 좀 더 짧고 그 다음에 프레임도 스틸 재질이 아닌 무거운 스틸 재질이 아닌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만들어서 훨씬 무게를 가볍게 라이트 웨이트로 이렇게 나온 1911도 있습니다. 그런 총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1911 같은 경우에 무거운 무게가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총을 타겟 사격용으로 구입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휴대하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이 무게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총을 휴대용으로 사용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1911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총의 기능 고장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나온 그런 글록이라든지 시그라든지 이런 발전된 그런 총의 구조에 비해서 1911의 총의 구조는 사실 100년 전에 개발된 그러한 총의 구조이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1911이 이렇게 최신형 버전 같은 경우에 아주 정밀하게 가공되어 있고 많은 부분 이렇게 단점을 보완하도록 개발이 되어 있지만 총 자체의 구조 자체가 100년 전에 개발된 것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총을 개발한 존 브라우닝 같은 경우에도 1911의 이런 틸팅 캠 방식의 틸팅 배럴의 그런 구조 방식을 이후에 브라우닝 하이파워에서는 더 개선된 방식으로 그렇게 변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11의 이런 구조가 브라우닝 하이파워를 거쳐서 시그를 거쳐서 글록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더 좋게 발전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1911의 구조 작동 방식은 사실 옛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11이 작동 불량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총은 길들이기가 필요한 총입니다. 옛날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밀하게 제작된 총이면 총일수록 이 슬라이드의 작동, 슬라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작동하는 이 부분이 매우 단단하게 꽉 끼어 있어서 슬라이드가 이렇게 작동하는 것도 그리스를 많이 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 위로 앞뒤로 많이 움직여서 슬라이드가 충분히 길들이기 되었을 때는 아주 문제없이 작동하는데 신품을 샀을 때 길들이기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작동을 하다 보면은 슬라이드가 온전히 뒤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걸거친다든지 하는 경우 작동 불량, 스토브 파이프라든지 탄이 걸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을 사용하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길들이기를 하면서 그렇게 좋은 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총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바로 쓰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M1911이 작동 불량이 일어나는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안 좋은 탄창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탄창이 퀄리티 좋은 탄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주 매끈하고 이음새가 없이 그리고 아주 두꺼운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제작된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싸구려 탄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철판 프레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용접해 놓은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프레스로 굽혀 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정확하게 이렇게 마무리된 탄창을, 좋은 탄창을 써야 그래서 급탄 불량이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5ACP 탄 자체가 워낙 크고 무거운 탄이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한데 탄창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탄을 충분히 밀어주지 못해서 그런 급탄 불량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탄창은 보시다시피 맨손으로도 아주 삽입하기 수월하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1911은 문제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퀄리티가 좋은 그러한 탄창을 선택해서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대중적으로 유명한 잘 알려진 애프터마켓 탄창 같은 경우에 윌슨 컴뱃 탄창이 가장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추천되곤 하는 그런 탄창입니다. 스프링필드 아머리의 탄창도 잘 제작이 되었지만 만약에 추가로 탄창을 더 구입할 경우에 윌슨 컴뱃 탄창을 많이 추천하곤 합니다. 이것은 이제 7발들이 탄창인데 이 아랫면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플레이트를 덧대어서 추가로 나온 탄창 같은 경우에 8발 이 장전될 수 있는 그런 탄창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모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8발 탄창이 준비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프링필드 아머리 M1911A1 로디드 시리즈의 단점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이 투피스 가이드로드라고 하겠습니다. 투피스 가이드로드가 보기에는 디자인적으로는 아주 박력 있고 멋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입니다. 당겨서 보면 가이드로드가 스테인리스 스틸로 아주 앞으로 되게 길게 나와 있어서 아주 멋지고 그런 박력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무언가 하면 바로 이 가이드로드가 육각 렌치로만 풀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는 이 가이드로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원피스 가이드로드, 다른 윌슨 컴뱃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이트호크라든지 킴버라든지 여러 회사에서 사용하는 원피스 가이드로드 같은 경우에 이 가이드로드가 이 플러그 안쪽까지 이렇게 길이가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싱 렌치만 있으면은 이것을 열 수 있고 분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스프링필드 아머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투피스 가이드로드가 채용된 1911 같은 경우에는 부싱 렌치뿐만 아니라 육각 렌치가 꼭 있어야만 이것을 필드 스트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용으로 예를 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거나 작전용으로 사용하거나 휴대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투피스 가이드로드를 좀 더 짧은 원피스 가이드로드로 바꿔서 끼워 다니거나 아니면은 기본형 1911에 이런 체크 무늬가 되어 있는 손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러한 리코일 스프링 플러그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교체를 하면 맨손으로 분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이것을 야외에서 필드 스트립을 해서 청소를 해줘야 될 그러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투피스 가이드로드를 끼워서 사용합니다만은 만약에 실전용으로 나가서 만약에 필드에서 장기간 총을 작전용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은 가장 첫 번째 우선적으로 이 투피스 가이드로드를 빼고 원피스 가이드로드나 아니면은 일반 플러그 일반 1911에서 볼 수 있는 플러그형 그런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가이드 리코일 스프링 플러그로 교체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1911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퀄리티의 좋은 품질의 탄창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품질의 탄창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탄창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탄창 스프링의 장력이 떨어지면 탄창 스프링을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탄창 안에 여기 탄매가 많이 쌓이면 열어서 탄창을 청소해주는 그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근래에 출시되는 탄창 같은 경우에 아랫면이 플라스틱으로 플레이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원터치로 이렇게 플레이트를 분리해서 탄창 스프링을 빼서 교체할 수 있고 이렇게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된 반면에 이 1911 같은 경우에 100년 전에 개발된 구형 탄창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랫면이 용접되어 있어서 이렇게 탄창의 아랫부분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탄창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위쪽으로 스프링을 빼야 되는데 이 탄 지지대를 갖다 아래로 누른 상태에서 이 구멍으로 파일 같은 핀을 막대를 꽂아서 스프링을 잡아준 다음에 이 탄 지지대를 위로 빼고 그 다음에 스프링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창 스프링이 장력이 떨어지면 탄창 스프링을 신품으로 교체를 해주고 또 안에 이렇게 탄매가 많이 끼어 있으면 깨끗하게 탄매를 청소해줘서 탄창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이 무거운 탄을 잘 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동 권총 같은 경우에 급탄 불량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탄창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점, 특히 이렇게 무거운 45ACP 탄 같은 경우에 탄창이 좋지 못하면 급탄 불량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스프링필드 아머리 M1911A1 로디드 타겟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육각 렌치가 없이는 필드 스트립이 불편한 그러한 모델이기 때문에 본 동영상에 분해 조립하는 그러한 영상은 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1911이 어떠한 총이고 이 총이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충분히 소개해드렸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1911은 자잘한 단점들이 있는 그러한 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더욱 많은 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서 꾸준하게 그 위치를 지키고 또한 전설로서 그렇게 남을 수 있는 총은 참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미 해병대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건 매니아들이 지지하는 그러한 총으로 이렇게 명성이 높은 것이 바로 1911입니다. 물론 현역 권총으로 1911보다 훨씬 성능이 좋고 그렇게 사용하기 쉽고 수월하게 관리하기 수월한 그런 총들이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1911은 건 컬렉터라면 하나쯤은 꼭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러한 장점이 있는 총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최근에는 45ACP의 탄 가격이 좀 높아져서 이 총을 사용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명중률도 좋고 트리거도 매우 클리어하게 떨어지고 아주 커스텀 파트도 많고, 그 총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다룰 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총이 아닌가, 1911이 아닌가. 다른 총들은 제조사에서 제작된 대로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1911은 자신이 갖고 이 총을 만지면서 이렇게 더욱더 좋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 그러한 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총들도 건스미스가 손을 대면 더욱더 좋아지겠지만 1911은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손을 대면 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러한 부분이 많은 그러한 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 컬렉터들, 총을 취미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1911은 꼭 하나쯤 가지고 사용해 보시기를 그렇게 권하면서 오늘 리뷰를 마쳐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날개 달자였습니다. 총에 대한 많은 정보, 동영상뿐만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뿐만 아니라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오셔서 많이 함께 구경하시고 함께 또 글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